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섹션 63의 조단 커브 시어럼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조단 커브 시어럼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단 커브 시어럼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 정리 63.1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x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x는 u하고 v의 유니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u하고 v가 디조인트한 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u하고 v가 있고 그것의 유니온이 x가 됩니다. 그런데 u하고 v가 첫 번째로는 이 오픈셋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하고 v는 x 안에서 오픈셋들이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은 u하고 v를 인터섹션 한 것은 당연히 오픈셋이겠죠. u하고 v가 오픈셋이기 때문에 두 개 인터섹션 한 것도 오픈셋이 되는데 그 오픈셋 한 것을 a와 b라는 두 개의 디스조인트한 셋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a하고 b는 디스조인트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a나 b가 반드시 컴포넌트가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a가 컴포넌트 두 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하고 b가 오픈셋이면서 a하고 b가 인터섹션이 엠티셋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라는 오픈셋 안에 스몰 a, b라는 오픈셋 안에 스몰 b라는 두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각각 셋 a하고 b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두 개의 패스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라는 패스는 u 안에 있으면서 a에서 b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그리고 u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스 알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b에서 a로 가는 베타라는 패스가 이 v 안에 있습니다. b에서 a로 가는 v에 포함되는 패스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파의 끝점은 b가 되고 베타의 시작점도 b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를 프로덕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 것을 저희가 f라고 하는데 이 f는 결국은 알파의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베타의 끝점에서 끝나는데 알파의 시작점과 베타의 끝점이 a잖아요. 그러니까 a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룹이 되겠네요. 그래서 f라는 것은 이렇게 알파 프로덕트 베타가 돼서 결국 a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룹 f가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f에 패스오모토빅 클래스들이 있겠죠. 이것이 여기에 한 원소가 될 텐데 x의 펀더멘털 그룹의 원소가 될 텐데 특별히 이것이 이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이 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에 m개를 프로덕트 해준 거 있죠?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m이 넌제로 오면은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a하고 b의 디조인트 유니온입니다. u하고 v를 유니온한 이 x에는 결국은 이런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빈 공간이 가운데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u하고 v의 유니온이 x가 되고, 그런데 u하고 v의 인터섹션은 지금 a하고 b라는
두 개의 디스조인트한 셋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F라는 패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F라는 패스는 절반은 U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V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F라는 패스는 이 가운데 이 구멍을 감싸고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F는 당연히 한 점으로 컨택션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없다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F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돈 것, 또는 두 바퀴를 돈 것, 세 바퀴를 돈 것, 이거 전체가 다 다른 여기 펀더멘털 그룹의 어떤 원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들이 이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클을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건 하나 더 달아서 여기 보면은 A라는 점이 이 셋 A 안에 있지만 A 프라임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제가 복잡하게 그렸는데, A라는 오픈셋 안에 스몰 a와 스몰 a 프라임이라는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A 프라임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조금 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U에서의 패스 감마와 V에서의 패스 델타를 잡는데, 이번에는 이 감마라는 패스는 A에서 시작해서 A 프라임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에서 시작해서 A 프라임으로 가는 감마라는 패스가 있고, 그리고 델타라는 패스는 A 프라임에서 A로 가는 V에 포함되는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델타라는 패스가 A 프라임에서 시작해서 A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프로덕트 한 것을 저희가 G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의 끝점과 델타의 시작점이 A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G의 시작점과 끝점이 A가 되니까 이 G는 A를 베이스 포인트로 하는 어떤 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의 패소모토픽 클래스도 여기에 원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F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섭그룹이 있겠죠. 그리고 이 G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섭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섭그룹의 인터섹션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F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섭그룹의 원소들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G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섭그룹의 원소들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인터섹션이 아이덴티티밖에 없다는 말은 결국은 만약에 이 M과 K가 넌제로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M하고 K가 0일 때만 결국 F의 0승 또 G의 0승, 즉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일 때만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와 G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섭그룹이 서로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에서만 인터섹트 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X는 U하고 V의 유니온이고 U하고 V의 인터섹션은 A와 B라는 서로 디스조인트한 셋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X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F는 어떤 거죠? F는 이 구멍을 따라 도는 거고, G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G는 이렇게 되죠. 감마하고 델타의 프로덕트인데, 감마는 A에서 나갔다 다시 A로 들어올 때 U에서만 있죠. 그리고 델타도 다시 A에서 나갔다가 다시 A로 들어올 때 V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구멍을 따라 돌 수가 없죠. 이 구멍을 절대 따라서 도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F를 여러 개 프로덕트에서 만든 것과 G를 여러 개 프로덕트에서 만든 것, 이거 두 개 사이는 절대 패스 호모토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M과 K가 0이 아니면은 이 두 개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상당히 긴데 스텝을 4개로 나누어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증명 방법은 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었죠. 정리 54.5인데 그것을 증명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 54.5를 보면은 저희가 S1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할 때 그것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실수로 잡아서 증명을 했었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정리 54.5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S1의 펀더멘털 그룹이 G인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일 때 여기 P라는 리프팅 커레스폰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링 스페이스, 여기서 사용된 이 커버링 스페이스 있죠? 이것이 simply connected라는 걸 써서 저희가 이 리프팅 커레스폰던스가 바이젝티브라는 것을 보였고, 그리고 이것이 바이젝티브가 되면은 결국은 이 펀더멘털 그룹이 이것과 일치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G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펀더멘털 그룹은 셋으로서는 이 G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그룹 오퍼레이션이 애디티브 그룹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정리 54.5 내용인데 이것을 증명할 때 저희가 리프팅 커레스폰던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1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이것의 셋으로서는 셋은 P 인버스 1의 값인 G와 같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이 커버링 스페이스 R이 simply connected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룹 오퍼레이션이 애디티브 그룹이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서 결국은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이 G가 됨을, G에 애디티브 그룹을 준 것, 이것이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 심플리 커넥트가 되는 이 커버링 스페이스를 찾았죠. 그것이 실수 R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는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 S1을 저희가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절반하고 약간 겹치도록 해서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쪼갠 것들의 커버링 스페이스 하나를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높이를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요? 이것을 마이너스 2층, 0층, 2층, 4층이라는 높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아크, 그러니까 서클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아크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올릴 텐데요. 이것을 올릴 텐데 이것은 이번에는 홀수층에 올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층, 1층, 3층, 5층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을 붙일 텐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3층은 2층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2층은 다시 1층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1층은 다시 이 뒤쪽으로 해서 0층으로 이어주고 0층은 이렇게 마이너스 1층으로 마이너스 1층은 이쪽 뒤로 해서 2층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가죠. 이제는 마이너스 2층에서 마이너스 1층, 0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것을 부드럽게 펴낸 것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여기 X라는 스페이스에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X에 커버링 스페이스 2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다른 점은 조금 전에는 저희가 S1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실수로 잡았는데 그것이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X는 그런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2가 여기서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플리 커넥티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점을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이 룹이 있죠? 이 룹을 제가 여기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커버링 스페이스를 안에서 올라갈 때 이 룹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F라는 이런 룹이 있으면은 이것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라는 커버링 스페이스가 심플리 커넥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F라는 룹을 풀어주는 역할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 S1을 이렇게 두 개의 아크로 쪼갠 것처럼 이번에는 여기 X 안에서 U하고 V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U의 카피들이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U의 카피들을 저희가 마이너스 2층, 0층, 2층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V는 여기 마이너스 3층, 마이너스 1층, 1층 이렇게 그래서 U는 짝수층에 V는 홀수층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서로 겹치지 않겠죠? 전혀 다 다른 층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을 제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U의 똑같은 카피들인데 이 U를 각각 짝수층에 디스조인트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V를 이번엔 홀수층에 이것도 디스조인트하게 올려놓죠. 그러니까 이것의 유니온들이 전부 디스조인트합니다. 그래서 U하고 V들의 카피들이 디스조인트하게 층별로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프로덕트 G에 있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여기 층별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줬죠. 앞부분을 뒷부분을 이렇게 각각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여기를 연결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 부분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밑으로 이렇게 그것을 저희가 이 2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저희가 이 파이라는 맵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맵은 이 Y에서 2로 가는 맵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 A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여기 짝수층에 있는 것과 이 홀수층에 있는 U하고 V의 A 파트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붙일 때에는 이 U에 있는 것과 V에 있는 것인데 V가 한층 더 낮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이 X가 만약 A에 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U에 있는 X가 되는 거죠. 짝수층에. 그리고 V에 있는 X가 홀수층에 있으면은 EN과 EN 마이너스를 한 단계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뒤쪽에 이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위의 층하고 붙여야 되죠.
그죠? 여기도 밑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나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저희는 이렇게 말아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식으로 쭉 가려면은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번에는 U보다 더 한층 위에 있는 V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X가 B에 포함이 되면은 지금 U에 있는 X와 V에 있는 X를 붙이는데, U에서 2의 N층에 있었으면은 V에는 2의 N 플러스 1층에 있는 걸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라는 것은 Y에 있는 거에서 붙이는 작업만 있었죠. 페이스팅만 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코션 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라는 스페이스를 이런 방법으로 이 코션 맵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Y에서 X로 가는 로라는 맵을 정의를 해볼 텐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X 곱하기 M을 X로만 보내는, 그러니까 프로젝션하고 같은 거죠.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합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이걸 보내는 것을 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로라는 맵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로라는 맵이 결국은 이 P라는 맵을 인듀스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듀스 할 거냐면은 이 로가 P와 이 코션 맵 파이의 컴포지션이 되도록,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P라는 맵을 저희가 인듀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컴퓨트하게 되겠죠. 로로 바로 보낸 것과 파이로 보내서 P로 보낸 것이 서로 같게 되게끔 저희가 이런 로를 정의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P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P라는 맵이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보일 거고, 서젝티브라는 것도 보일 거고, 그리고 커버링 맵이라는 것도 보일 텐데요. 한번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P가 컨티뉴어스 맵이 되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이 파이라는 것이 코션 맵이죠. 코션 맵이니까 당연히 이 2라는 것은 코션 토포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2라는 것은 코션 토포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션 토포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코션 토포로지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W가 오픈 인 2라는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이면은 이것은 파이 인버스의 W가 오픈 인 Y, 이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코션 토폴로지에서는 오픈셋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P가 컨티뉴어스란 걸 보이려면은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요. P가 컨티뉴어스라는 말은 결국은 이 X 스페이스에서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P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2에서 오픈이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픈 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의 로의 인버스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로라는 맵은 P 컴파짓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인버스니까 파이 인버스 컴파짓 P의 인버스의 D가 되겠네요. 이게 뭐죠? 이 로라는 맵은 지금 컨티뉴어스 맵이죠. 당연히 컨티뉴어스 맵이니까 이 D의 오픈셋의 컨티뉴어스 맵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니까 이 로 인버스 D가 오픈이죠. 즉 바꿔 말하면 이것이 오픈셋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Y에서 오픈셋이라는 말은 지금 이 조건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조건을 쓰게 되면은 지금 파이 인버스에 이것이 오픈셋이니까 이것이 뭐죠? 이 조건에 의해서 P 인버스의 D가 오픈 인 2가 되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D에 대한 P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인 걸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 P가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P가 서젝티브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P가 서젝티브인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P가 커버링 맵이라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가 커버링 맵이라는 것을 보이기 전에 먼저 파이가 이 코션 맵 파이 있죠? 이것이 오픈 맵인 것을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파이라는 맵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서로 붙이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붙이고 이렇게 밑으로 붙인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해줘서 이 2라는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파이인데 이 파이가 오픈 맵인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y를 볼 텐데 y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u하고 똑같은 카피들이 이렇게 있고 v하고 똑같은 카피들이 디스조인트한 유니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y는 오픈 셋들 u하고 v의 카피들인데 그것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이 지금 이 파이의 도메인이 오픈 셋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인데 이것이 오픈 맵이 된다는 걸 보인다는 것은 그냥 각각 컴포넌트 하나에 대해서만 보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 U 프로덕트 EN에 그러니까 EN 층에 있는 U 하나에 대해서만 이 파이가 오픈 맵이라는 것을 보여도 실제로는 전체 스페이스에서 오픈 맵인 것이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이를 전체가 아니라 U 프로덕트 EN 그러니까 EN 층에 있는 U라는 오픈셋 한 개에 대해서만 이것이 오픈맵인 것을 보임으로써 실제로는 이 전체에서 오픈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U의 EN층 높이에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파일을 이 셋으로 리스트션 시킨 것이 오픈맵인 것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그죠? 도메인 안에 있는 이 오픈셋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오픈셋을 저희가 이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층 안에 있는데 이 W는 이 U의 오픈셋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오픈셋이 파이로 보내진 이미지가 결국 이것이 2에서 오픈이란 걸 제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W가 U 안에 오픈셋인데 이 W의 이 EN층 높이에 있는 건데 이것을 파이로 보냈다가 다시 파이 인버스로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 보이나요? 제가 작게 그렸는데 여기 W 프로덕트 EN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 부분이 W입니다. 이것은 U에서 지금 오픈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A하고 B를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저희가 파이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추가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더 추가되고 여기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W 프로덕트 EN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뭐죠? 지금 이 W가 B에 포함되는 부분은 EN 플러스 1층에 있는 거고 또 여기 추가되는 부분은 W가 A에 포함되는 부분은 EN-1층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오픈셋 맞죠? 그리고 지금 W도 오픈셋이고 B도 오픈셋이니까 이거 인터섹션에도 오픈셋 맞죠? 그리고 이것도 오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3개의 오픈셋의 유니온이 됐죠. Y 안에서 3개의 오픈셋으로 유니온이 표현됐기 때문에 Y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이것이 오픈셋인데 이것이 오픈셋이면 코션 토폴로지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2에서 오픈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오픈셋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일을 u product en으로 리스트릭션 시킨 이 맵은 오픈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y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가 오픈맵이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파이가 오픈맵이라는 걸 사용해서 p가 커버링 맵인 것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가 커버링 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x 안에 임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을 포함하는 evenly covered가 되는 네이버후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당한 네이버후드가 evenly covered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데, evenly covered가 된다는 말은 이것의 p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이것과 똑같은 호모모픽한 카피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이 각각 카피들, 이 카피들로 이 p를 리스트릭션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 그 호모모피즘이 이 p를 이걸로 리스트릭션 시킨 그 맵으로 해서 호모모피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evenly covered가 된 네이버후드를 찾을 텐데, 이 경우는 좀 특수해서 이 u하고 v가 각각이 evenly covered가 된 네이버후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점을 잡아도 이 점은 u나 v 둘 중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u하고 v 자체가 evenly covered가 되어 있으면은 x의 모든 점이 evenly covered가 되는 네이버후드를 u나 v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u하고 v가 각각 evenly covered가 되는 오픈셋이라는 걸 보여줄 텐데, 대표로 u에 대해서만 보여보겠습니다. u가 evenly covered가 되는 오픈셋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u의 인버스 이미지를 볼까요? p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보면은 일단 이것은 이것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인 건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가 오픈맵이라고 했으니까 이 u가 오픈셋이니까 파이로 보낸 이미지도 오픈셋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각각 조각들이 오픈셋인 것도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u의 p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디스조인트한 오픈셋들로 표현된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한 조각에 대해서 저희가 p를 리스트릭션 시킨 것이 여기에서 여기 가는 호모모피한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보여주면은 u가 evenly covered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볼까요? 저희가 이 u product en으로 파일을 리스트릭션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u product en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건 당연히 호모모피즘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한 조각을 그냥 여기 한 조각으로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젝티브인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파이가 컨티뉴어스 맵이잖아요. 게다가 파이가 지금 여기에서 오픈맵이라는 것까지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바이젝티브면서 컨티뉴어스인데 오픈맵이면은 어떻게 되죠? 바이젝티브에서 이것이 오픈맵이 되면은 지금 파이를 u product en으로 리스트릭션 이 맵에 인버스 이미지가 컨티뉴어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지금 로라는 것은 뭐죠? 로라는 것은 p 컴파짓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p는 이것과 이것의 인버스를 컴파짓한 것과 같죠. 게다가 여기 리스트릭션 조건만 맞춰주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이 호모모피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의 인버스도 당연히 호모모피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를 볼까요? 이 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로는 이거죠. 로인데 u product en으로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요 도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죠? 지금 로는 제가 이걸로 리스트릭션 시켜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것은 정확한 카피를 그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호메옵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P를 이걸로 리지션 시킨 맵은 이것과 이것의 컴포지션인데 각각이 호메옵심이니까, 그죠? 두 개의 호메옵심의 컴포지션이니까 결국은 이 P도 호메옵심이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오픈셋 U가 이븐이 커버드가 된다는 걸 보였고, 비슷한 방법으로 V도 이븐이 커버드가 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 P가 커버링 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텝 1에서는 저희가 이 X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E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E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F라는 룹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의 리프팅이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S1에 있는 어떤 룹이 여기서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커버링 스페이스를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스텝 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F 있죠? 알파하고 베타를 프로덕트한 것을, 이것을 그 커버링 스페이스 위로 리프팅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X란 스페이스가 U하고 V의 유니온인데,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이렇게 A하고 B 두 셋인데 A하고 B가 서로 디스조인트하다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알파라는 것은 여기 A에 있는 점에서 시작해서 이 B에 있는 점으로 가는, 그리고 베타라는 것은 여기 B에 있는 이 점에서 다시 A로 점으로 오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프로덕트한 것을 저희가 F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F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텐데 이것에 리프팅한 점들, 그러니까 커버링 스페이스로 보낸, P의 인버스로 보낸 점들을 저희가 여기 E0, E1, E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은 여기 Y에서 여기 A에 포함되는 점들이 있죠. 여기 A에 포함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파이로 보낸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점을 여기 U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해서 짝수층에 놓고 그걸 파이로 보낸 것을 저희가 2의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n들은 실제로 P로 보내면은 A가 되는 점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여기 E0, E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2n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F의 리프팅을 Fn 틸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F의 리프팅은 시작점이 정해지면 딱 유니크하게 정해지죠. 그게 유니크 리프팅 티어럼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달라지면은 그 시작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리프팅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Fn 틸다는 시작점을 EN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EN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점은 E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런 리프팅을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먼저는 여기 알파에 대해서 이 알파라는 패스의 리프팅을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이 알파는 지금 U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2n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n층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 틸다가 나올 텐데 그 시작점이 이게 2n층이었으면 여기가 2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파를 2n층에 있는 걸로 보고 파이로 보내주면은 그것이 알파 n의 틸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작점이 2의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베타는 V에 있는 아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층에서 보낼 거예요. 지금 알파하고 베타를 프로덕트한 것처럼 알파 틸다하고 베타 틸다를 프로덕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베타를 2n 플러스 1층에 있는 것으로 해서 파이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타 n의 틸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2n층이고 이것이 2n 플러스 1층이라고 하면은 알파는 이쪽으로 와서 파이로 보내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이쪽이 됩니다. 이것이 알파 틸다의 n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베타를 2n 플러스 1층으로 오면 이건데 이것을 또 파이로 보내주게 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베타 n의 틸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파 n의 틸다와 베타 n의 틸다가 있으면 알파 n의 틸다의 끝점과 베타 n의 틸다의 시작점은 같잖아요. 알파 n의 틸다의 끝점은 지금 이 알파의 끝점이 b니까 b를 2n층으로 보내서 파이로 보냈으니까 이것은 b를 2n 플러스 1층으로 해서 파이로 보낸 것 같죠? 파이의 정의보면 이게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죠? 지금 베타의 n의 틸다의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끝점과 이것의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프로덕트한 것이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fn의 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프로덕트한 것을 fn의 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fn의 틸다의 한번 시작점을 볼까요? 시작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fn의 틸다의 시작점인 en이 되는 거고, 이 fn의 틸다의 끝점은 이것의 끝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끝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정의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 값은 결국은 이것과 같죠. u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2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f의 커브링 스페이스 u에서의 리프팅을, 그죠? fn 틸다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시작점이 2n이 되고 끝점이 2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걸로 방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텝 3에서는 이 f의 패스모토픽 클래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원소가 결국은 X의 펀더멘털 그룹에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만약 m이 포지티브 인티저면은 제로가 아니면은 이것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것이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그룹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까요? 이것은 뭔가요? F라는 그 룹을 m개를 프로덕트한 것의 패스모토픽 클래스잖아요. 그죠? 지금 F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m개를 프로덕트한 것을 저희가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의 m폴드 프로덕트예요. H는. 그럼 이것의 리프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F의 리프팅은 어떻게 되나요? 시작점을 E0로 한다면은 F0의 틸다가 되겠죠? 그럼 이것의 끝점은 E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F의 리프팅은 시작점이 E1인 그런 리프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1의 틸다가 됩니다. 또 이것의 끝점은 E2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F의 리프팅은 여기에서 F2의 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F의 리프팅은 F의 n-1의 틸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이 각각 여기의 끝점과 여기의 시작점이 같죠? 또 여기의 끝점과 여기의 시작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가 well defined 되고 결국은 이 H의 리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H의 리프팅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점이 E0라고 했잖아요. 끝점은 어떻게 되나요? 끝점은 이것의 끝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E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 틸다의 시작점은 E0가 되고 끝점은 EM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라는 것은 이의 A를 베이스 포인트로 하는 컨스탄트 맵이잖아요. 이것의 패스모토픽 클래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EA의 패스모토픽 클래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A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A라는 것은 지금 A라는 한 점에 있는 그냥 컨스탄트 맵인데 이것의 리프팅은 어떻게 되죠? 이것의 리프팅은 지금 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 E0가 되거나 E1이 되거나 이런 걸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위에 2의 어떤 n이라는 컨스탄트 맵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의 n의 점에서 시작해서 2의 n 같은 점으로 끝나는 그런 패스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h의 리프팅은 E0에서 시작해서 EM으로 끝나는 형태였는데 이것의 리프팅은 적당한 EN에서 시작해서 EN으로 끝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절대 패스 호모토픽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H하고 E의 A가 리프팅을 했을 때 이것이 패스 호모토픽 하지 않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H하고 E의 A가 패스 호모토픽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같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과 동일한데 이것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트리비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의 패스 호모토픽 클래스가 X의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그룹을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스텝 4에서는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G라는 룹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F하고 G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두 서브그룹이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에서만 인터섹트 한다는 걸 이제 보이겠습니다. 방금 제가 스텝 2에서는 여기 F라는 룹의 리프팅인 이 F 틸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G의 리프팅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G는 감마와 델타의 프로덕트인데 저희가 이것의 리프팅을 한번 다음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감마는 U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 감마가 지금 U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리프팅을 U에 포함되니까 제가 짝수층인데 대표적으로 0층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파이로 보낸 것을 저희가 감마의 리프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0층에서 보낸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델타라는 건데 이 델타는 V에 포함되니까 지금 홀수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는 V에 포함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층에 있는 것을 보낸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델타의 리프팅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감마 틸다와 델타 틸다는 각각 감마와 델타의 리프팅이 되고, 그런데 잘 봅시다. 이번에는 이 G의 리프팅을 제가 이 두 개의 리프팅의 프로덕트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감마 틸다의 끝점과 델타 틸다의 시작점이 같습니다. 볼까요? 감마 틸다의 끝점은 이거고 델타 틸다의 시작점은 여기인데 지금 둘 다 지금 A 안에 있는 거잖아요. A 안에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 한층 낮은 걸로 해서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 G 틸다라는 룹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시작점과 끝점이 E0로 동일합니다. 이게 F 틸다하고 다른 점이죠. F 틸다는 지금 시작점과 끝점에서 끝점이 시작점보다 한층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G 틸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점과 끝점이 원래 감마하고 델타가 시작점과 끝점이 다 A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이 G 틸다라는 것도 이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0 같은 점에 있게 됩니다. 한층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F를 N개를 프로덕트 한 것,
이것의 리프팅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리프팅한 것은 한 번 할 때마다 한 척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작점은 E0고 끝점은 EM이 되죠. 그런데 G를 K개를 프로덕트하게 되면 이것을 리프팅은 어떻게 되나요? G 틸다가 저희가 시작점을 E0로 정하면은 끝점도 항상 E0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항상 E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F 틸다에 그리고 G 틸다의 시작점을 둘 다 E0로 통일시켰을 때 그 F 틸다의 끝점과 G 틸다의 끝점은 F 틸다는 여기 EM이 되는 거고 G 틸다는 여전히 E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M과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F를 M개 프로덕트 한 것의 리프팅의 끝점과 G를 K개 프로덕트 한 것의 리프팅의 끝점이 서로 다르죠. 그 말은 F를 M개 프로덕트 한 것의 리프팅과 G를 K개 리프팅한 것의 리프팅이 서로 패소모토하게 하지 않다란 말이 되는 거고, 그 말은 F를 M개 프로덕트 한 것과 G를 K개 프로덕트 한 것이 X란 스페이스에서 서로 패소모토픽 하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서브그룹이 M과 K가 0일 때만 같을 수 있으니까 아이덴티티 엘리멘트만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것까지 증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63.1을 살펴보면은 지금 X는 U하고 V의 두 개 오픈셋들의 유니온인데 U하고 V의 인터섹션이 두 개의 오픈셋 A하고 B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A하고 B는 지금 non-empty 셋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만약에 이 A라는 셋 안에 스몰 a가 있고 B라는 셋 안에 스몰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U에만 포함되는 패스 알파와 B에서 A로 가는 V에만 포함된 패스 베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이 F라는 룹은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X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형태인데 이 F는 지금 이 구멍을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됐잖아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F의 패소모토픽 클래스들은 이 X의 펀더멘털 그룹의 인피니트 시클릭 서브 그룹을 제너레이트 한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A 안에 두 점 A와 A 프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감마라는 패스는 A에서 A 프라임으로 가는데 전적으로 U에 포함되어 있고, 델타라는 패스는 A 프라임에서 A로 가는 건데 이 V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프로덕트해서 만든 이 G라는 그런 룹이 있는데 이 G라는 룹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에서 제너레이트된 서브그룹이 있고 F라는 룹의 패소모토픽 클래스에서 제너레이트된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림처럼 F라는 것은 여기 구멍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건데 이 G라는 것은 지금 이 구멍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데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룹은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은 아이덴티티 엘리멘트에서만 서로 인터섹스한다. 이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63.1은 앞으로 조단 커브 티어럼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